지금 외유할 때냐, 국빈 방문해서 브라질 가서 융숭한 대접받고 사진 찍고 무슨 뭐 부부 같이 가가지고 혈차 팡팡 쏘고. 브라질 같은데 국빈 방문 가면은 돈 엄청나게 납니다. 아마 이번에 뭐 7박 11일 남미, 중남미가, 저도 과거에 청와대에 있을 때 이렇게 출장 같은 데를 가보면은, 청와대 그 출입 기자로 있을 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데가 중남미 쪽이죠. 중남미, 그 다음에 유럽. 이번에는 이재명 미국 갔다가 뭐 브라질 갔다가 뭐 지금 나중에 그런 것들 전부 다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밝혀야 됩니다. 국정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감에서, 국정감사에서 그런 건 다 밝혀야 되는데, 아예 언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들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무서워서 그런지. 자, 그 상황이 어쨌든 지금 브라질에서 그런 융숭한 대접받을 때가 아니다. 당장 귀국하라. 주식 패닉에 특히 이재명 지지층이 격분을 하고 있다. 주식하면 돈 번다며. 그건 좀 레버리지 같은 거 막 만들어가지고 막 마치 카지노처럼 도박장처럼 만들어 놓고, 본인은 오늘 그 난리가 났는데 본인은 입 딱 닫고 가서 브라질 가서 그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가서 이재용 그 바쁜 사람들 막 모아놓고 퍼포먼스 보려고, 그리고 브라질 가서 저러고 있고, 그 사이에 완전히 지금 코스피 시장은 아수라장입니다. 대참사 이 말로도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 만에 또 5.99% 내려서 5,663.08에 마감을 했다. 장중 한때 12.63%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63%.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100만 원 갖고 있었으면은 그 중에서 12만 6,300원이 떨어져 버린 거죠. 5,262.77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 이틀 연속 스킵 브레이크가 발동이 됐습니다. 스킵 브레이크는 주식 매매가 일시 정지되는 거죠. 이런 게 스킵 브레이크가 이틀 연속 발동된 것은 우리 주식 시장이 들어선 이런 제도가 도입한 이후에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스킵 브레이크 발동되고 하는데 이재명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김용범은 그 브라질 현지에 따라갔는데, 정책실장, 이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기서 또 딴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이 샌프란시스코로 데리고 갔던 최태원 회장의 SK 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18% 넘게 급락을 했다. 시가총액이 1,000조 원 아래로 밀려나기도 했다. 또 역시 데리고 샌프란시스코 간 이재용 삼성전자 13% 급락을 했다. 한때 19만 원 선도 내줬다. 그 다음에 약간 반동을 했다고 해도 어떻게 13% 이런 그 초인류 기업이 18% 떨어지는 이런 상황. 이 거래일 연속 매도 사이드카, 스킵 브레이크가 동시에 발동됐다. 그 순차적으로 발동됐죠. 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 거래일 연속 스킵 브레이크가 발동한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고, 이 스킵 브레이크라는 것은 이 지수가 8% 이상 하락할 때 20분 동안 매매를 중단시키는 것이죠. 좀 진정시키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런데 코스피에서 스킵 브레이크가 발생한 것이 올해 들어서만 9번째다. 지금 7월 달인데 9번째다. 매달 한 번 이상씩 발동을 했다. 역대에서 전부 다 발동한 게 15번인데 6번이 지금 그 20몇 년 동안 이렇게 발동된 건데 7, 8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 들어서 9번이나 발동을 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올해 들어 4번째 발동을 했는데 역대 다 합해도 14번째.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이재명 없는 사이에 정치 쟁점으로 좀 급부상했죠. 국민의힘이 오늘 롤러 코스피냐, 국민 재산을 카지노판에 밀어넣어 버렸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권 이전에 우리 정치에 이렇게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난무하는 롤러코스터는 없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사과해서만 될 일 아니죠. 빨리 다른 대책을 뭔가를 내놓고 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재명은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주식시장을 가지고 그러면은 주가 조작을 이야기하는 건데 주식 정책 가지고 막 장난친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정책 장난. 그것도 패가 망신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재명 패가 망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재명 정권 사람들.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운용에 위법하게 또 개입을 했다.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시장을 거대한 투기판으로 변질시켰다. 자, 이런 이 비판이 쏟아지고 민주당은 오늘 이렇게 대폭락을 하고 대혼란이 일어났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침묵합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닮았죠. 자기들에게 유리한 거는 막 이야기하고 불리할 때는 그냥 외면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어떻게 되든 말든. 나 몰라. 이거 뭐 좀 있으면 다시 뭐 오르겠지. 아니면 뭐 진정되겠지. 내 책임 아냐? 지금 민주당도 그런 모습을 이재명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충격이 커졌는데 장중 10% 이상 대폭락하면서 집권당이라는 민주당에서 관련 공식 논평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할 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다. 막 떠들었죠. 지난달 19일, 그때 이제 코스피 오를 때만 해도 정청래는 코스피 9천 돌파를 뭐 했다 이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한국 자본시장에 새 역사를 쳤다. 그리고 대통령을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럼 지금은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나라에 나쁜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 정청래는 그때 그런 말도 했죠. 지방선거 때 선거 유세하면서 코스피가 상승해서 주식 계좌에서 이익을 보시거나 주식 계좌를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민주당 기호 1번에게 투표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시점에도 반도체 두 개, 코스피 전체 그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두 개 반도체만 계속 올랐지. 나머지, 그러니까는 증시에 상장된 종목 10개 중에서 8개 이상은 주가가 하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불균형했죠. 그런데 그 반도체 그 두 가지만 가지고 마음이 흐뭇하시냐? 그러면 우리를 찍어달라. 우리가 잘해서 이런 거다. 민주당이. 그런데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당대표 후보들을 비롯해서 당내에서는 코스피 급락 사태에 대한 공식 논평을 아예 내지 않고 있다. 브라질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는 이재명도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이재명을 믿고 투자한 지지자들이 폭발했습니다. 특히 친명 커뮤니티, 지금 중앙일보가 보도한 것을 보면은 친명 커뮤니티인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이용자는 친 이재명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친 이재명의 지지자죠. 급한 불 끌 생각도 없고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하는 김용범, 2억 원 두 경제관료는 알아서 나갔으면 좋겠다. 대통령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시장이 망가져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이 정부는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사과도 없느냐. 자, 친명 쪽에서는 이재명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보다는 김용범이나 이렇게 경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고 사퇴하라 이렇게 하죠. 이재명은 안 건들죠. 그런데 좌파가 지금 두 개로 완전히 쪼개져 있는 상황이어서 자, 그러면 친문재인 친청래 친정청래 성향인 딴지 게시판은 어떠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내 재산 절반 날아갔다.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주식 벼락거지가 돼버렸다. 정신 차려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도 책임 있는 것 아니냐. 이재명 아직 사퇴하라는 말은 제가 못 찾았지만 곧 그런 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딴지 게시판 이런 데서는. 원래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이제 국회로 건조 하안을 막 보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문 앞에 인도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 단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모임이 약 40개의 건조 하안을 줄지어 지금 보낸 게 지금 늘어서 있습니다. 그 하안에는 개미 도살, 조화죠. 조화에는 개미 도살됐다. 개미 투자자들이 살육당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폐지하라.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건조 하안 중에서 무너지는 지지율, 무너지는 주가. 무너지는 지지율, 무너지는 주가. 이재명의 지지율하고 코스피 지수는 정비례하죠. 그런데 이재명 지지율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맨날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상사가 돼버렸어. 따로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오늘 이재명 지지율 또 떨어져서 이 부정평가가 더 높은 그런 지지율 조사도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같은 서밋이라는 걸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했죠. 많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본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마치 미국에서 주최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 안에서 샌프란시스코 그 안에서 뭐 젠슨 항이든지 미국이든지 거기서 그 행사를 만든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바쁜 이재용 그리고 최태원 다 이제 쭉 데리고 가서 그쪽에서 이제 젠슨항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쪽에 실리콘밸리 쪽에 뭐 회사도 있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퍼포먼스를 벌인 거죠. 그때 이재명이 그것 때문에 출국을 한다 하니까는 언론들이 참 희한하게 썼습니다. 그 뒤에 브라질 국빈 방문이나 이런 거 다 빼고 이재명 샌프란시스코 가서 젠슨항 만난다. 젠슨항과 샌프란시스코 회동. 그러고 나서 무슨 뭐 몇천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다든가 뭐 이상한 그런 뭐 허황된 수치를 가지고 막 이재명을 막 칭송을 하는 기사를 썼죠. 그리고 이재명이 젠슨항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서 지금 우리 주가가 지금 조정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정기면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이제 조정하다가 다시 오를 거라는 거. 조정기에 들어갔다. 이러니까 젠슨항이 곧 다시 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젠슨항이 곧 다시 오를 겁니다 했다고. 아마 그거 젠슨항 믿고 또 주식 다시 사고 팔지 않고 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젠슨항이니까 곧 다시 코스피 오를 겁니다. 그걸 또 우리 언론이 또 아무 검증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오늘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예측을 빗난 정도가 아니고 젠슨항이 가대 포장이 됐고 이재명이 젠슨항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목 간단하죠. 황의 저주. 황의 저주? 물음표는 쳤습니다. 젠슨항. 젠슨항이 방한해서 협력을 발표할 때마다 코스피가 하락을 했다. 정권가에서는 젠슨항 징크스라는 해석이 나왔다. 구속력 없는 계획만 막 발표를 하니까 이재명하고 같이 계획만 막 발표를 하니까 거기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꼭 젠슨항이 무슨 말을 해도 실적을 좀 확인한 후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이죠.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찾거나 한국 기업가의 초대형 협력을 발표할 때마다 국내 증시는 환호를 했는데 기대감 속에 미리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환호가 끝나면은 번번이 힘없이 흘러내렸다. 상승세를 추적하지 못하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10월 말 깐부 회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깐부 회동을 시작으로 두 차례 한국을 찾았고, 한 번은 지금 미국에서 한국과 대규모 협력, 이재명이 깔아놓은 판, 거기에서 한국과 대규모 협력을 밝혔지만, 공교롭게도 외국인은 젠슨항이 그렇게 할 때마다 한국 주식을 내던졌다. 내던지고 그것 때문에 정치가 꼬꾸라졌다. 그래서 정권가에서는 이쯤 되면은 황의 저주, 징크스라는 말까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젠슨항 CEO가 뭔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자꾸 한국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지금 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방한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그때가 이제 15년 만에 한국에 온 건데, 이재명이 융숭한 대접을 했죠, 또 그때. 그리고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하고 서울 삼성동 치킨집에서 치맥 회동을 했다. 그가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히니까는 와, 또 한노래 했죠. 근데 GPU가 돈 받고 파는 겁니다. 좀 구하기 그 수요가 공급이 딸리는데 그거 좀 빨리 해주겠다. 거기에 또 환호를 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마치 대단한 그 업적을 낸 것처럼 막 불렸다. 그런데 에이펙 폐막 뒤 첫 거래일에는 코스피가 2.7% 올랐지만 그 직후 이틀 연속 총 5.2% 더블이 더 하락을 했다. 외국인들이 내리 6거래일 연속 총 7조 3,94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에도 젠슨항이 왔죠. 피지컬 AI 협력에서 3박 4일 동안 한국으로 왔는데 그 기대감에 코스피가 처음에는 8,000을 돌파를 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시가 그 처음엔 5월 7일부터 무려 24거래일 연속으로 75조 5,680억 원어치를 외국인들이 순 매도했다. 팔아치웠다. 젠슨항만 왔다 가면 팔아치운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걸 젠슨항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젠슨항에 대한 과도한 기대,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젠슨항이 마치 이 한국 정부 경제를 이끌어 줄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젠슨항 만나러 샌프란시스코로 간다, 이런 보도들, 언론 보도들, 아무 검증도 없이 무책임한 보도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지금 바로 브라질 국빈 방문하기 전에 열린 게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서밋, 여기서 이게 열렸는데, 여기서도 젠슨항은 이재명이 참석한 가운데 SK그룹하고 5천억 달러 733조 원 규모의 파트너십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도 황의 조주는 작용했다. 24일부터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은 11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대참사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젠슨항이 두 번의 한국 방문에서 주목을 한몸에 받았지만 구속력 있는 신규 투자로 확정된 성과는 없다. 깐부 회동에서 약속한 GPU는 한국이 값을 다 치르고 사는 구조고, 공급 시기도 전력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조건부 양해각서였을 뿐이다. MOU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청와대가 9,500억 달러, 1,375조 원이라는 역대급 투자 협력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금 돌려막기 의혹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그런 발표가 악재로 돌변을 해버렸다. 이재명 정권에서 정말 어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발표를 하고 가서 AI 서밋 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정치적 퍼포먼스로 우리 국민 세금으로 막 외유 나가고, 그리고 그것도 끝났다고 바로 브라질 국빈 방문 가고, 이렇게 하는 그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완전히 몸살을 앓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주식 문제에 대해서 또 입을 닫았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하면 다 입을 닫죠.